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괜찮나요? 네. 일부에서, 그죠? 일부에서 어떤 TSMC, 실적, 괜찮다, 좋아졌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이래 어떤 인공지능이, 그죠? 인공지능이 또 테마가 되면 이 부분이 얼마만큼 또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반복이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테마가 등극을 할지, 그죠?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순간순간 대처를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피하고, 앞으로 어떤 테마가 시장을 지배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열심히 책을 읽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요. 어떤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물론 테마를 어떤 상상하기 위해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어떤 스티브 호킹 이런 박사, 이분도 살아생전에 어떤 책을, 이 저서를 보면요, 인공지능의 미래와 어떤 두려움, 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해놨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죄송합니다. 터미네이터 같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어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류한테 위협이 되는지 이런 생각을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러면 100년, 50년, 100년 후를 뭐하러 고민해요? 주식쟁이는 내년만, 그죠? 길어도 한 1년 후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천재 물리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인류의 결국은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 경로만 보는 거예요. 경로만 보고 그 과정을 주식으로 이래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게 그러면 테마가 될 수도 있겠다. 일종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그죠? 요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 계속 자주 거론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었어요. 자율주행이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한다고 하면, 그죠? 성공한다고 하면 물론 자율주행 관련된 업종을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만일 자율주행이 성공한다면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은 또 뭘까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뭐죠?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실수를 막아준다. 그래 되면 사고율이라는 게 거진 제로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인데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주는데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럼 자동차 보험이란 걸 들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는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다 없어질 거야, 망할 거야. 이런 논리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나는 자동차 보험 관련 업종, 회사나 연관된 기업은 간종해서 다 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공부를 하는 어떤 목적, 이유, 이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막연하게, 그죠? 인공지능 하면,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결국 뭐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그죠? 어떤 자동차에 주입해버리면 로봇이 된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복합적으로 막 움직여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행이 되려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인터넷 같은 거. 요즘은 인터넷이라 표현 안 하죠? 플랫폼.
조금 더 나가면 뭐 메타버스. 요즘은 그죠?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잠깐 스쳐가는 유행처럼 약간 사라졌죠. 근데 이 역시도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한테 주식 테마로 이름이 거론만 안 될 뿐이지 계속 진행이다. 다가가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거,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 뭐죠?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단일 시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리, 테무, 중국이 엄청나게 잠식을 하고 있다. 이거 익숙하죠? 그죠?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뭐 쿠팡, 알리 이것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예전에 뭐 11번가 뭐 안 그러면 뭐 GS 쇼핑몰 아니면 옥션 이런 거 거론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 메타버스 세상에는 어떤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성장을 할 수도 있고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면 또 그죠? 국경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메타버스 세상 플랫폼 안에서는 어찌 보면 1등, 전 세계에서 1등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냥 그 이후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플랫폼이 메타버스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는 특정한 제품의 1등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자동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지금은 모든 회사가, 그죠? 모든 회사가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알리같이, 테무같이, 쿠팡같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투자를 한다.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이 부분도 결국은 그런 거죠. 인공지능을 하려면 결국은 뭐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전 세계가 그죠 전력망 열강을 하고 그 전력망 테마라는 게 생기고 전력이라는 것도 이제는 화석 연료는 안 돼.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돼. 또 이런 단서를 달아두니까 전 세계가 더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관련 기업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것의 끝없는 반복. 그러면요, 뭐, 친환경, 이런 것도 뭐, 사실은요, 아주 오래 전부터 거론됐던 그런 분야거든요. 환경 문제. 우리가 예전에, 그죠? 바이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추종하는 엘고의 어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야 바이든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환경 문제도 보면 1930년 이때부터 어떤 기사를 보면요. 환경 문제가 거론됐어요. 야, 지금 지구가 심각하다. 위기다. 그런 1930년부터 계속 거론이 됐어요. 1930년이면 지구의 인구가 한 30억.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구 인구가 한 80억이죠.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당연히 오염도 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후 재앙이다 뭐다 끝없이 거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30억 인구가 이제는 80억이 사니까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뭐다? 탄소 감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단서를 달아두고 거기에서 위반하는 기업은 물건을 못 팔아먹게 페널티를 막 가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가속도가 붙겠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미래 영역이다. 가까운 미래다. 그러니까 AI가 아니라 해도 계속 보기는 봐야 될 테마죠. 분야고. 그러면, 또 뭐, 앞서, 그죠. 일부에서 워런 버핏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금은 주식쟁이들이 뭐, 친환경이고 뭐고, 안 그러면 뭐, 어떤 환경 문제, 이거 잘 모르겠고, 테마.
주식형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테마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것도 뭐 거론이 되겠죠. 그래야 되면요. 이 역시도 약간 추상적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보다 나은 사람들, 그 분야 대가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해요. 어쨌거나 지금 세상에서 그죠? 인공지능 하면 제일 고수하면 누구죠? 샘 얼트먼이죠. 챗 GPT, 오픈 AI, 그죠? 오픈 AI 대표 샘 얼트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뭘 하는지 보면 어찌 보면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죠? 뭐죠? 이름이 오클로. 그 오클로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인데 스펙, 우리나라 같이 어떤 스펙 합병한 그런 기업이에요. 오클로. 얘는 그 SMR, 그러니까 소형 운전이죠. SMR 개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형 운전도 이 샘 얼트먼이 막 투자를 해뒀다는 거죠. 근데 샘 얼트먼이 투자한 오클로가 스펙으로 합병되니까 막 이슈가 되는 거죠. 뭐 합병하고 나서 주가는 막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는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소형 운전은 미래 영역이다.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약간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뭐 오클로를 사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샘 올트먼이 어디다 배팅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SMR을 투자를 해놨으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시에서도 소형 운전을 찾았어. 좀 배팅을 해두고 얘가 뭐 가까운 미래니까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버는 거죠. 그거 사놨다가 뭐 바닥이다 싶으면 샀다가 테마를 타서 오르면 그냥 낼름 팔아먹고 또 뭐 한참 기다리다 보면 또 쭉 빠져있어. 바닥을 기고 있다. 그러면 또 사두고 계속 그거의 반복이죠. 아직까지는 미래 영역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테마라는 것은. 그러면 또 뭐죠? 요즘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헬리온. 그러니까 헬리온 에너지. 그죠? 핵융합 스타트업 기업이죠. 이 헬리온 에너지 역시도 보면 그죠? 유명한 회사죠. 빌 게이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돈을 배팅한 기업이죠. 헬리온 에너지. 이 핵융합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투자할 때 앞으로 5년 안에 핵융합으로 생산한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을 해주겠다. 이라죠. 그 5년이란 거는 지금으로 보면 2028년쯤 되겠네요.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핵융합 에너지가 성공하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기업, 그죠? 한 번씩 그죠? 이 바닥이다 싶으면 모비스, 뭐 사나코, 어떤 테마가 돌아서 급등하면 또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 투자했는가 따라 한다는 거죠. 소형 원전, 그 다음에 핵융합 한 번씩 거론되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몇 개 안 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재미가 없었던 게 수소였어요, 수소. 근데 저번 주는 수소가 막 움직였죠. 그죠? 비나텍보다 실제 더 빨리 움직인 거는 대양전기공업이에요. 그죠? 근데 대양전기공업은 얘가, 애매했어요. 그죠? 약간 애매했다. 왜? 그러니까 이 조선 쪽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수소로 움직이는 건지. 수소 센스 분야의 절대 강자라 그랬죠. 시장이 안 알아줘서 그런 거지. 수소 센스 이쪽에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어요. 타 클래스. 현대자동차에도 수소차에 들어가고. 그래서 얘가 대양전기공업이 움직일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조선이야 아니면 수소야 이래 했는데 이제 금요일 비나텍 또 움직였죠. 그리고 듀얼 뭐죠? 생각이 안 난다.
그 수소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개가 그냥 더석더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동안 쉬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수소가 막 거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 수소 테마가 또 시장을 또 지배하구나. 왜? 다른 종목들은 순환매가 돌면서 매물이 엄청나게 막 쌓여 있어요. 개인들의 신용 미수. 그거를 세력들이 왜 받아주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보이면 이제는 또 수소를 또 공략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죠? 완전히 이게 막 쓰레기 같은 이런 회사는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소와 연관되어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른 회사. 이런 회사를 찾아서 그냥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종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비나텍 같은 경우도 한 10% 올랐을 때 분할 매도 조금 해주고 그 돈으로 다른 수소 회사 또 사면 괜찮다. 뭐 그렇게 대응하는 거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항상 영원히 끝없이 가는 거는 없어요. 항상 그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죠? 반도체도 핫하고 할 거지만 어떤 또 수소가 의외로 또 한동안 주도할 수도 있거든요. 안 돼도 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소, 또 수소 기업을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소 기업은 또 따로 공부를 해야죠. 어쨌건 뭐 다음 주 또 뭐 그래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주면 장은 생각보다 탄탄하게 흘러가니까. 어쨌든 뭐 휴일 잘 쉬시고 다음 주도 그죠? 긍정적으로 또 열심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